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김동영입니다. 오늘 글로벌 비즈니스맨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해외 주재원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맨들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꿈을 이루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조건. 자,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꿈도 이루고,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들어가시면 해외 영업 담당자로서,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수주 업무를 하십니다. 수주 업무라는 건요, 그 계약을 따내는, 그리고 오더를 받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제안한다든지, 그리고 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협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계약 체결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이 바로 수주 업무가 되죠.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맨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수주 활동, 수주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주 활동을 잘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은 이 오더를 받은, 주문을 받은 것을 이제 생산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문을 투입하는 거죠. 생산을 투입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산 투입이 들어가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물품이 들어간 잘 생산되고 있는지를 또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장에 있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계속 독촉도 해야 돼요. 그리고 독촉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공장을 방문해야 돼요. 방문해서 설득하고 또 잘 또 아우르고 또 협력하면서 생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관리도 해줘야 돼요. 동시에 또 여러분들은 물건을 이제 생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선적을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 돈이 제때 안 들어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일도 보내야 되죠. 전화도 해야 되죠. 또 찾아가야 돼요. 맨날 며칠을 찾아가서 사무실에 눌러 앉으면서 또 돈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채권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맨은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채권 관리를, 돈을 받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았는데 또 문제 품질이 있다고 또 고객이 불만 사항을 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클레임 대응이라고 합니다. 클레임. 그러면 이 클레임을 또 대응하는 게 또 우리 해외 영업 담당자,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또 직무이죠. 그리고 필요하면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요, 샘플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샘플 진행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수시로 또 시장 조사해야 됩니다. 해외 시장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직접 조사도 할 수 있고 간접 조사도 하고, 그리고 전문 기관에 또 맡겨서 시장 조사를 또 해야 돼요. 또 시장 조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쟁사들도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또 공급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또 생산을 하면 이 생산 관리자, 또 생산 책임자들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미팅을 해서 또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 고객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미팅도 가져보고, 그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받아들여가지고 다음번 계약에서는 반영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또 내부에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팀장님이나 또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급선과 고객사는 정기적으로 미팅을 해야 돼요. 뭐 분기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정기적으로 전시회도 참가해야 돼요. 전시에 참가해가지고 또 요즘 트렌드도 파악을 하고 어떤 물건이 또 잘 팔리고 있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계속 판매함에 있어서 또 신규로 거래선을 계속 또 발굴하고 확대해야 됩니다. 거래선뿐만이 아니라 품목도 계속 개발해야 돼요. A 품목이 잘 팔리다 어느 순간 이 품목이 잘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 품목을 또 개발하는 이 역할도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요한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내부적으로 작성해야 할 문서도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도 작성해야 되고요. 발송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시장 조사한 거, 경쟁사, 공급성, 고객사를 파악한 내용, 그리고 미팅한 내용, 그리고 신규 그 거래선 발굴한 내용, 이 모든 것을 다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 문서로 다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윗분들한테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글도 잘 써야 되고 보고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회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또 회의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그냥 합니까? 그 회의를 위한 또 준비 자료도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또 보고서 써야 돼요. 예. 이와 같이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직무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장 핵심적인 이 여러 가지 세분화된 일을 관통하는 공통되는 한두 개의 핵심적인 업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요? 바로 글쓰기와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고 거래선과 협상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 모든 행위들 그리고 윗분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글과 말로서 표출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글쓰기와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오늘부터 일기를 매일 쓰세요. 일기를 매일 쓰시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일기를 쓰면서 문장력을 다듬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기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일기 쓰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입을 통해서 표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분이라든지 친구, 동료를 만나면 항상 그 자기가 생각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 중에 하나가 글쓰기와 말하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재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요, 회사를 대표해서 그 해외 시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회사를 대표해서 해외 시장에 나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해외 주재원이라고 합니다. 해외 주재원. 그럼 해외 주재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재원은요, 우선 회사를 대표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요, 제가 사장이에요. 회사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있는 그 사무소의 현지 소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안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재원은 현지 전문가여야 됩니다. 현지 전문가. 현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잘 아는 전문가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지사 간의 현지인 간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밑에 두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현지인과 본사의 담당자 간에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이견이 나고 상충하는 때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조정자로서 주재원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서. 뿐만 아니라 주재원은 영업관리자로서 영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확장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사업거리를 계속해서 찾아 나서고 발굴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 주재원은 영업 관리자로서 그리고 신규 사업 개발자로서 역할을 또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들이 제대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지를 육성하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인사적인 측면도 그리고 목표도 부여하고 그리고 상담도 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현지인이 제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또 관리, 육성해야 된다. 이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또한 해외에 있으면요, 본사에서 출장자들이 많이 옵니다. 본사에서 출장자들이 올 때마다 다 그 해외 주재원은 직접 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선도 미팅도 어레인지 해주고요, 그 주선해주고 그리고 그 주재원이 같이 동행도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출장자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출장을 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재원의 굉장한 중요한 또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본사 출장자 지원 부분은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꼼꼼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또 잘못하면 굉장히 내부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맨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해외 주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이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조건, 행복한 직장인의 조건, 연애 잘하는 사람의 조건, 꿈을 이루는 사람의 조건, 행복한 인생의 조건, 이 모든 조건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데요. 저도 반백년을 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면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결국에는 분야는 달라도 성공하는 원리, 행복하는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뭐죠? 좋아하고 공부하고 실천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좋아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실천합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시면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켜가지고 하는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느냐를 매일같이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일까요? 이거는 행복한 인생,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건강입니다.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녀야 되죠. 또 해외 출장 가서도 잠을 잘 못 잡니다. 늦은 시간까지 거래 상담하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죠. 그리고 숙박시설에 돌아와서는요, 호텔에 돌아와서는 또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그리고 나면 새벽 2시, 3시예요. 그러면 한 2-3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강행군을 합니다. 시차도 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인프라가 좋은 국가도 갈 수도 있지만 열악한 국가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한 체력이 없으면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학습 능력입니다. 제가 전 시간과 또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비즈니스맨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물론 회사에서 교육은 시켜주지만 그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축적해 가는 거죠. 그래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여가지만 이 지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시간 내어서 공부를 하셔야만이 쌓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능력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부분은 뭐다?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은 반드시 글로서 정리하고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능력에 맞물려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은 반드시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응력, 유연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각국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환경이 바뀌더라도 빨리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인도 주재원을 나갔을 때 경험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물컵에 물이 들어있죠.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인도란 나라는요, 물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잘못 먹으면 바로 탈이 납니다. 제가 인도 가기 전에 이런 교육을 받고 갔어요. 물은 절대 생수병에 들어있는 것만 먹으라고. 그런데 이제 인도가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45도에서 50도 오르내리는 뜨거운 나라인데 그곳에서 해외 시장 조사하고 미팅하고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방문했을 때 미팅하면서 생수가 아닌 일반 정수물을 먹었는데 먹자마자 한 15분 됐을까 바로 소식이 오더라고요. 뒤에서 쫙 내려오더라고요. 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탈진 상태가 되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인도에는요, 이 물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단수가 됩니다. 단수. 그러면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샤워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면 땀이 범벅이 된 상황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러면 시원한 상태에서 자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인도라는 나라는요, 단전도 잘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물도 안 나오죠? 온도는 기온은 45도에서 50도 딱 굉장히 더워요. 그 찜통 같은 집에서 에어컨도 없이 씻지도 않고 자야 돼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맨은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바로 적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적응력, 유연성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 적응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인도의 대중교통입니다. 오토 릭사, 오토바이, 자전거. 인도에서는 이게 대중교통인데 문제는 뭐냐? 그 대중교통이 굉장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난다는 거예요. 걸핏하면 고장이 나요. 그러면 길 한가운데 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는 소낙비가 몬순 기간에는 비가 자주 오는데 소낙비가 내리면 이 물이 소낙비가 내리면 인도의 도로는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물이 막 차올라요. 차오면 그 노화된 자동차 안으로 대중교통수단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그 줄 지어진 차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압이 교환이 되는 겁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 실제 경험에 의하면 15분 거리가 4시간이 걸린 적이 있어요. 특히 차 안에 있는데요. 그 오물로 가득 찬 물이 쫙 펄펄펄펄 차오를 때 그 공포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급히 탈출했지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무사히 왔는데요. 그만큼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미팅을 하러 갑니다. 중요한 미팅을 하러 가는데 갑자기 소가 나타났어요. 그럼 소들이 길을 막고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러다가 미팅이 늦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는 수십만 마리의 개가 버려진 개가 있어요. 특히 이 개들이요, 밤이 되면 야성이 살아납니다. 사람들 습격해요. 그래서 인도에는 광경병도 많습니다. 광경병. 한번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 뭐 좀 사 먹으려고 구멍가게 갔다가 얘들한테 습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주량량을 쳐서 봉변을 면했습니다. 그 후로는요 밖에 안 나갑니다. 나갈 때는 항상 몽둥이를 들고 나갑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내가
익숙한 환경과 다른 곳에 접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오더라도 빨리 적응하는 그런 적응력과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경쟁력, 이게 뭘까요? 네, 인내력입니다. 인내력. 이거는 누구도 가르칠 수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에 가면요, 그 19세기, 18세기와 21세기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열악한 환경, 물도 안 나오죠, 탈도 나죠, 여러 가지 어떤 봉변도 당하죠. 그리고 그 척박한 상황에서 결국은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글로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인내해야 하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 인내하는 시간을 버텨내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성공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력이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꼼꼼함입니다. 비즈니스 하다 보면 실수를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투입을 A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B를 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 그리고 대금 결제할 때 뭐 LC 거래를 하게 되는데 LC 거래 뭐 이거는 근데 LC 거래에서는요 그 오타 철자 문자 하나 잘못 써도 돈을 못 받습니다. 대금 결제가 안 돼요. 단순히 문자 하나, 오자 하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팅할 때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까지도 꼼꼼하게 다 챙겨야 돼요. 그러려면 이 꼼꼼함이 굉장히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꼼꼼함을 기르는 습관 중에 하나가 메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적자 생존, 적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 살여 젊은 나이 때부터 꼼꼼하게 적는 그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경청력입니다. 경청력. 자, 경청력이라는 건 뭐냐? 잘 듣는 거죠. 그럼 고객을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말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고객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고객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시장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이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미리 공부를 한 다음에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적극적인 경청이 나오는 겁니다. 내용도 모르고 고개만 끄덕인다고 해서 경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무슨 내용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공감, 경험을 통해 상대방이 아픈지 감정이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기분이 나쁜지 상했는지 이를 빨리 파악하고 그게 맞춰서 공감하는 능력도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글로벌 비즈니스는 짜증의 도가니탕입니다. 끊임없는 문제와 위험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만드셔야 하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열정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와 위험에 그리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열정입니다. 이 글로벌 비즈니스맨은 자기 스스로 이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끌어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겠습니까? 꿈입니다. 목표.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서 정말 어디까지 가겠다. 목표. 그리고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
그리고 저 고객을 설득시키겠다. 그런 확고부동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조금씩 단 몇 초라도 뛰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열정이 솟아나오는 거죠. 그 열정을 가지고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 꿈이 뭔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서 내가 정말 내 꿈으로서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게 뭐냐? 내 자신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저 깊이 밑에 바닥까지 치고 내려가야 돼요.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서 정말 한번 도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꿈을 향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열정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직무와 해외 주재원의 어떤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예, 그러나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인생, 그리고 성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삶은 구체적인 건강을 바탕으로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면서 꿈을 찾고 꿈을 이루어가면서 오늘을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보고 내 목표도 한번 설정해보면서 그 꿈을 향해서 오늘을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